자, 오늘 이 시간에는 앞으로 이제 아이들의 유아 교육 과정 중에, 발달 과정 중에 놀이와 유아 교육에 대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놀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놀이와 발달과의 관계, 그 다음에 유행벌 놀이의 발달, 그 다음에 놀이 자료와 놀이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항상 우리가 어떤 개념들을 알아야 될 때는 항상 그것에, 우리가 유아에 대한 것들을 배울 때는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특성을 알아봤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달에서 놀이가 유아 발달에 어떻게 유아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로 놀이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아이들이 놀이가 유아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유아의 놀이는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네. 그래서 유아에게 놀이 형태는 다 똑같이 유아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학습 방법이야. 네. 그러니까 이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지. 네. 그래서 유아놀이의 개념, 특성, 그 다음에 놀이와 발달과의 관계, 그 다음에 놀이를 촉진할 수 있는 놀이 환경, 이게 중요하지. 네. 환경도 중요하고, 또 놀이에서 교사에 대한 역할,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겠다. 근데 이런 걸 이제 알아보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인 주요 용어가 있는데, 자, 놀이는 어떤 걸 놀이라고 그래? 놀이는 이제 앞으로 놀이에 대해서 개념을 이제 알아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가작화라는 그런 개념도 한번 알아보고, 네. 또 놀이에서 상징 놀이가 네. 뭔지, 또 내적 동기가 뭔지, 또 과정 지향성이 뭔지, 또 비실제성이 뭔지, 가역성 또는 탈중심화, 이런 것들은 놀이의 개념에서, 그 다음에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이 과정을 배움으로써 이 주요 용어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네. 그래서 놀이는 첫째, 유아의 두뇌를 최적 상태로서 기능하게, 그러니까 움직이게 한다는 거지. 이게 최적 상태라는 건 뭐야? 아이들이 가장 기쁘고 즐겁게 할 때, 그렇지? 그래서 풍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해서 아이들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 유아들은 놀이를 통해서 또 의사소통 능력이 발달이 돼. 그러니까 유아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할 수 있게 해서 의사소통을 이루게 해서 유아의 발달을 도울 수가 있고, 또 소통이니까 아이와 또 상호작용을 하게 하는 주요한 그런 교육 매체가 바로 놀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교육 수단으로 활용된다라는 거야. 유아놀이는 유아를 학습에 몰두하게 하고 학습 결과를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해서 하는 그런 교육 매체, 교육 수단이 놀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유아놀이는 그런 실질적으로 다양한 그런 교육적 기능을 가지고 있어.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를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유아 교육에서, 최근의 유아 교육에서는 이게 중요한 학습의 매체로서 놀이 중심 교육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지금 알아보는 것도 역시 놀이의 개념, 놀이와 유아 교육의, 또 유아 발달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놀이는 어떤 놀이가 제일 좋냐? 자유놀이를 하는 거야. 자유놀이. 어떤 틀에 박혀서 하는 것은 또 어떤 그 형식이나 이런 거에 맞춰주면 아이들의
자율성이라든지 또는 다양성이라든지 또는 오픈 마인드를 가질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창의성인데 창의성을 해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유놀이를 강조를 하고 그러면 놀이 환경은 어떻게 돼야 돼? 개방되어 있어야 된다. 한정을 치지 말고. 그래서 개방된 놀이 환경에서 놀잇감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뭐 그냥도 할 수 있지만 놀잇감이 없으면 놀이가 잘 이루어지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우리 특히 3세에서 5세 아이들에게는 블럭이라든지 또는 인형이라든지 또는 동물 모양이라든지 동물 모양의 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동물들을 가지고도 또 뭐 논다는 거 이상하지만 같이 활동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놀이하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야 되겠고 또 아이들에게 그러나 그대로 그냥 놓아두면은 우리가 교사가 개입하지 않으면 또 방향이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놀이의 방향이 제시되어 있어야 아이가 경험하는 놀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되고 아이들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개방된 놀이 환경이고 그 다음에 분위기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야 된다. 응? 네. 자유로운 분위기가 돼야 유아들이 아이들의 느낌이라든지 또 정서는 감정이잖아. 정서를 일부러 표출하게 되는 거다. 예를 들어서 인형놀이 같은 거 할 때는 어떻게 해? 아이들의 정서, 욕구, 아니면 감정 이런 것들을 놀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아이들이 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인형놀이를 하면서도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표출을 한단 말이지. 또 예를 들어서 보호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아니면 케어를 받고 돌봄을 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고통스러운 느낌을 당했을 때 보상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이러한 아주 간단한 단순한 그런 감정보다는 상당히 복잡한 그런 감정과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 놀이를 통해서.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감정을 표출한다. 예? 어떤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아이들이 정서를 표출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아의 이제 이런 놀이를 보면서 선생님들은 교사들은 유아의 세계를 이해하는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유아놀이가 아이들 교육에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자, 그럼 놀이의 개념을 한번 보자. 놀이는 아이들이 논다라는 것은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의 상태가 돼야 논다고 하나? 억지로 해서 아이들을 놀게 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까 아이들은 첫째 자발적이어야 돼. 그러니까 자발적일 때 기쁨이나 즐거움이지. 밖으로 표출을 하고 또 놀이를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유아는 마음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건강한지 안 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놀지 않는 아이들은 어때? 또 노는 데 있어도 재미가 없어라 하는 아이들은 뭔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잘 관찰을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놀이하는 걸 봄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상태, 정신적이나 신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척도가 되더라. 그래서 유아가 스스로 즐거워하는 자발적인 활동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더 다양한 그런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놀이는 반복적이고 또 탐구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창의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유아 교육 방법으로 놀이를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학습 수단으로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럼 유아놀이하고 학습 관계를 한번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동기가 자발적이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네. 자발적이고 유아가 적극적으로 그래야 적극적으로 놀이에 참여하게 되는데 놀이는 이게 바로 학습 활동이니까.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아이들에게 경험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는 그런 분위기로 이럴 때 자율적이고 융통성이 있을 때 유아의 창의성을 길러주는 거야. 네. 창의성이 길러진다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감정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지. 편안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유아 학습 경험을 심화시키고 또 유아가 단순하게 노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은 그 놀이를 유아 발달 단계에 맞는 그런 놀잇감을 제공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교육 시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야. 네. 그래서 놀이가 아이들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놀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놀이를 그걸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그래서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이 놀이에서 아이들의 정서 표출이나 이런 것이 안 되고 놀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봄으로써 그 아이들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런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들을 우리가 사실은 그때 유아 때 제대로 놀지 않는 아이들은 발달이 뭐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래서 또 이건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치료, 놀이로서 치료도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놀이를 이제 한마디로 얘기를 해보면 유아에게 놀이로서 치료로 활용되는데 그것의 첫 번째 그 이유는 놀이가 유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매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욕구를 만족하지 않는지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아이의 발달 단계라든지 아니면 문제를 파악할 수 있는 거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놀이할 때 놀이에서 만족이 놀이 결과보다 놀이 과정 중에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과정이 중요하다. 그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해보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적인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유아에게 인상 깊었던 사건이나 경험이 놀이 속에서 반복적으로 재현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역할놀이라든지 아니면 인형놀이라든지 이런 거 하면은 아이들이 즐거웠던 거, 자기가 바랬던 거, 아니면 자기가 상처를 받았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들이 이 표현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쩐지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다. 또 문제를 알아볼 수도 있고 해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놀이 상황에서 아이들의 생각과 사고를 나타내고 표출을 하지. 그래서 그런 걸 잘 관찰하면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발달 단계에 적절하게 발달하는지 안 하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되겠다. 놀이 개념은 이제 크게 해서 놀이 기본적인 개념들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놀이 치료에도 이렇게 그런 개념에 의하면 치료나 아니면 아이들의 문제 상황을 파악하거나 아니면 놀이 치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럼 놀이의 특성은 뭐냐? 어떤 것이 놀이의 특성이냐? 놀이는 동기가 누가 하라고 사는 거 아니냐? 자기들 스스로 도니까 동기는 내적 동기다. 내적으로 유발된 것이다. 그러니까 놀이는 그래서 놀이가 놀아야만 된다는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목적이라기보다는 수단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꼭 놀아야 되는 건 아니야. 안 놀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놀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적 동기에서 스스로 아이들이 해낼 수 있다라는 것이 돼야 돼. 그러니까 놀이는 하나의 수단이지 이거 반드시 해야만 된다. 그것이 놀이를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내적 동기와 든 행동이기 때문에 그것이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유아의 탐색 활동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놀이 과정에서도 유아가 탐색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탐색을 하는데 휴트 같은 경우에는 유아의 탐색 활동은 놀이 과정에서는 아니면 유아의 탐색 활동은 물건의 속성을 알아보는 거야. 이게 뭘까? 이거 어디에 쓰는 걸까? 또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기본적으로 어떤 물건, 놀잇감에 대한 그러한 것을 알아보고 또는 새로운 또 사물이 있으면 이건 뭘까 하고 호기심도 유발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것에 대한 자극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행동이 탐색 행동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탐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또 새로운 것은 호기심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계속적으로 어떤 일정한 행동을 한다라는 거지. 그런데 이 물건의 속성을 알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유아 놀이에서는 어떻게 해? 유아가 탐색은 그렇게 해. 일단 탐색이 끝난 아이들은 어떻게 그걸로 이제 속성이나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놀이 활동을 하겠지. 네. 그래서 유아 놀이는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처음에 이제 놀이를 하기 전에는 놀잇감에 대한 탐색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발화를 해야 돼. 그 발화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 이 물건은 어떤 걸까? 뭘까? 딱딱할까? 어쩔까? 아니면 이거 던지거나 이러면 다친단 말이지. 예를 들어서 나무 같은 것도 이런 거. 그러니까 딱딱하구나. 이걸 놀이하는데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제 이런 걸 생각을 하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니까 일단은 그 속성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건 뭐냐 이렇게 속성을 알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하고 관찰을 하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그 놀잇감을 가지고 어떻게 놀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발화를 해서 아이들이 놀이를 할 수 있는 쪽으로 사물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질문,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좀 유도를 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놀이는 내적 동기이기 때문에 무의식적인 거야. 무의식적이고 그 다음에 어떤 표상적인데 그 표상적이라는 것은 뭐야? 그냥 겉으로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 게 표상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겉으로 어떻게 정하는 거지 상상하는 거지 상상하는 거고 그것도 뭐야? 가작화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가 아닌 가작화된 가장적 행동으로 하는 거야. 행동으로 이렇게 보면은 관찰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얘가 어떻게 이걸 어떤 의미로 갖고 있구나, 어떤 표상을 각자 아이들이 그걸 의미를 둔단 말이지. 그게 표상이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가작화라는 거야. 이건 상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가정하는 거지. 가정에서 하는 동작, 가정에서 하는 행위, 가작화인데
가장적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교사들에게 볼 수가 있지. 관찰이 가능하고, 아이들에게 또 어떻게 규칙을 교사들이 준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규칙. 그러니까 외적인 규칙보다는 스스로 만들어져. 그래서 그래야 자유로워. 선생님이 이런 걸 표상이나 가작화나 이런 걸 선생님들이 해버리면 아이들이 할 일이 없어. 그럼 그 테두리 안에서만 놀아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범위가 좁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안전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그 놀잇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만 알려주면은 아이들이 규칙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것이 좋고, 놀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이지 않다. 그러면 놀이에 의미가 없어. 적극적이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적 동기가 내적 유발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노는 것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레비 같은 경우에는 유아놀이를 뭐라고 얘기했냐. 유아의 개성이 창의적이고 심오한 특성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역동적 과정이라고 본 거야. 네. 레비는. 근데 이것은 놀이 자체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어. 네. 놀이의 특성. 그러니까 놀이의 특성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아까 여기 놀이의 특성은 내적 동기가 유발된 것이고 수단이다, 목적이라고 하면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레비 같은 경우는 유아의 개성이 창의적이고 심오한 특성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는 과정, 역동적인 과정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적 동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아는 놀이 결과보다는 놀이 행동 자체에서 만족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놀이를 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야. 야, 앞에서 얘기한 거나 지금 똑같은 얘기야. 네. 그래서 행동 자체에서 만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지. 또 놀이를 통해서 현실적 자아를 떠나서, 그제? 네. 스스로 상상을 한단 말이지. 아까 상상을 한다. 표상화, 그 다음에 가작화, 이게 바로 그거야. 그래서 그 말을 여기는 환상적, 상상적 자아로 변신하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자기가 모든 걸 벗어났으니까 아이들이 나를 수도 있고 막 물도 건널 수도 있고 그냥 자기들이 정해놓고 배라고 하고 막 이렇게 다 할 수 있단 말이지. 네. 그래서 변신을 해서 자유롭게 다양한 탐색과 경험을 하면서 현실을 유보할 수 있는 거야. 현실을 유보하는 건 뭐야? 현실을 벗어날 수 있다는 거야. 네. 그 말은 이제 유보라고 했어요. 유보할 수 있고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이 했기 때문에 얘들한테 뭐가 있어? 자신의 책임. 그 다음에 자신 스스로 통제를 해야 돼. 네. 통제를 한다는, 통제권을 우리가 믿어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 내면적 통제가 가능하다는 거야. 아이들이 스스로. 그래서 이때 뭐가 길러지냐? 아이들의 개성이 발전된다. 개성이 전개되는 그런 과정이 되더라. 그런 얘기야. 네. 그러니까 이 레비 같은 경우에는 유아 놀이, 행동 놀이에 통해서 놀이 행동을 통해서 개성이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일적 동기와 현실을 현실을 벗어나는 거지. 네. 현실을 벗어나고 현실을 유보한다고 그랬어. 벗어나는 것은. 그 다음에 외면적 통제도 어떻게? 밖에서 통제도 벗어나는 거야. 그치? 벗어나고. 그러니까 놀이가 아닌 행동, 또 놀이 행동을 통해서 일적 동기화가 아닌 내적 동기화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이 아닌 현실의 유보로, 또 외면적 통제가 아니라 내면적, 스스로 안에서 나오는 그런 통제에 의해서 개성이 표출되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리고 놀이에 대해서 지금 두 사람이 벌써 레비 얘기하고 휴트 얘기하고 그다음에 프로스트와 클레인인데 프로스트와 클레인은 놀이나 일 연속체에 의한 대조적 특징이 있다. 놀이와 일하고는 어떻게 다를까? 놀이는 비현실적이고 여기 지금 얘기했던 거 내적 동기와 현실 유보와 내면적 통제가 다 된단 말이지. 네. 그렇지. 그러니까 자발성 뭐 이렇게 자발적이고. 아니면 그 자체가 놀이는 목적이 아니잖아. 수단이고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지. 네. 그러면 일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일은 목적이 있고. 이제 거기에 이제 반대이겠지. 놀이의 특성 또 한 번 봐. 앞에서 살펴봤지만 네. 첫째 놀이는 의식적이야 무의식적이야? 무의식적. 무의식적이요. 네. 그 다음에 누가 시켜서 했어? 자발적으로 했어? 자발적으로. 해요. 그렇지. 근데 자발적으로 해야 유학에 뭐가 다? 기쁨과 즐거움이 주는 거야. 네. 놀이는 목적이 밖으로 드러나면 돼,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 목적. 없어요. 목적보다는 뭐를? 그냥 그 과정, 과정. 수단 자체를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놀이의 행동의 결과보다는 뭐가 중요하다?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그렇지? 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는 뭐가 중요해? 결과가 중요했잖아. 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는 그런 잘하는 모델을 평가를 하면 안 돼. 그냥 그 단계에서 아이들이 하면은 잘하는 거야. 그냥 잘하는 거야. 그래서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참여하면 되는 거야. 잘하는 보다는 아이들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놀이가 현실 유보를 한다니까. 일상적인 생활을 벗어나서 뭐가 돼야 돼? 가작화 돼야지. 그치? 네. 가작화 요소가 많아. 그러면서 뭐가 있어야 돼? 상상적인 상적. 측면이 많잖아. 네. 그러니까 상상을 할 수 있다니까. 환상적이고 상상적인 자아로 가더라. 그럼 놀이는 수동적이야, 능동적이야? 능동적이야. 근데 아이들의 특징 중에 수동적이라고도 얘기한 사람도 있고 또 능동적이라고도 얘기했잖아. 네. 근데 놀이는 적어도 능동적이잖아. 네. 능동적 참여가 있어야 하고. 그러니까 놀이를 수동적으로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돼, 놀이는. 그리고 규칙도 누가 정해하는? 유아가 정한 고유의 규칙, 스스로 정하는 놀이 규칙이 있다라는 거지. 네. 자, 그리고 아이들이 꼭 그런 것만은 아니야. 근데 아이들이 경쟁적 놀이도 하잖아. 그러니까 능력을 시험하는 거, 이걸 내가 할 수 있는지 못하는지 조금 어려운 단계를 해서 아이들이 해보려고 한단 말이지. 어디에 이렇게 던져서 넣는다든지 어디까지 맞춘다든지 뭐 이런 걸 하잖아. 이제 그런 놀이도 경쟁적 놀이도 아이들이 하긴 하더라 그런 얘기야. 네. 그런 것도 좋아하지 아이들이도. 그다음에 놀이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안 받아? 받아요. 받아. 그래서 유아도 놀이 환경에 대해서 환경하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네. 지금 이제 앞에서 살펴본 것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 네. 자, 그럼 놀이하고 일하고 차이점 뭐야? 놀이는 능동적이라면은 일은 뭐야? 수동적. 그렇지, 수동적이지. 그다음에 놀이가 자발적이다. 그러면 일은 해야 돼. 강요적이지. 그다음에 놀이는 재미있어. 근데 일은 단순히요. 계속 뭐 어떤 걸 만들어내야 되잖아. 똑같은 것을. 네. 그러니까 단조롭고 힘들어. 그렇지? 네. 고되다. 그 다음에 놀이는 일적인 목표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일은 일적인 목표를 달성해야 돼. 거기에 구속이 돼 있어. 네. 일은 재미가 없지. 그 다음에 놀이는 스스로 하지. 네. 일은 스스로 한 사람이 있어 없어? 누가 시켜서 하지. 네. 그치? 대부분. 타인에 의해서 시작된다. 어떻게 보면 놀이하고 공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사실은. 근데 이제 공부도 놀이처럼 해야 돼. 일도 놀이처럼 하면 좋겠지. 네. 근데 사실은 일과 놀이는 이렇게 구별이 되더라. 놀이는 어째? 진지하지. 네. 그러지? 네. 일은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단조로우니까 무사한 일에 성과가 오고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네. 근데 그런 차이가 있다. 상당히 대조적이다. 좀 쉬었다 합시다. 놀이와 이제 발달과의 관계를 알아보는데, 이제 놀이는 유아의 전인 발달, 특히 의사소통, 사회성 발달을 위한 그런 토대를 마련해주고 유아의 삶의 의미를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부모나 교사는 유아교육의 발달 단계에서 이 놀이의 중요성을 우리가 알고 학습에 우리 한번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거야. 네. 그럼 유아의 발달 영역에 따라서 유아 자신의 신체를 수련하는 능력을 터득하는 운동 능력을 발달시키는 거야. 첫 번째. 네. 놀이를 통해서. 두 번째는 유아의 정서 발달을 돕는다. 왜? 자기 감정이나 정서를 계속 표출하고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유아의 인지 발달을 돕는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유아의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한다. 기술을 돕는다. 당연히 놀이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서로 의사소통해야지. 단독놀이를 해야지. 대부분 단독놀이도 하지만 점점 이제 아이들이 타인과의 놀이를 해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지. 유아에서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사회성 발달이야. 네. 사회성 발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유아의 이런 놀이를 통해서 총체적으로 그렇지. 창의성과 상상력을 발달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유아의 인지 발달을 한번 보자. 간단하게 한번 보게요. 네. 자, 놀이는 유아의 지능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맞죠? 네. 응,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연구를 해봤지. 자, 그 다음에 놀이는 유아에게 보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자, 보존 개념이 뭘까? 보존 개념은? 뭔가 변화가 있어도 수나 양적으로 변화가 없고 그렇지. 자, 이걸 아는 거. 사물이 어떤 변화 과정이 있어도 전원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냥 똑같은 걸로 수나 양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 그게 이제 보존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걸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럼 놀이에서 보존 개념의 기초가 되는 거 두 가지 있는데, 근데 두 가지 인지 과정이 요구되는데, 첫 번째는 사회적 역할 놀이에서 유아의 본래의 자기 자신을 인식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또 어떻게 놀이에서 맡은 역할을 또 알고 있어. 네. 그래서 이때 탈중심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본래도 자기가 있지만 또 놀이에서 다른 역할을 한다는 거지. 네. 네. 그래서 이게 놀이에서 탈중심화가 요구가 되고, 두 번째는 가상적으로 전환하고 있는 역할에서 언제든지 현실의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네. 이것을 뭐라고 그래? 가역성이라고. 그러니까 놀이에서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 탈중심화라고 그래.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다가 다시 현실의 자기로 돌아오는 것을 가역성이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 역할 놀이에서 본래 자기 자신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 역할에서 그 맡은 역할을 또 인식하는 거,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놀이는 유아의 문제 해결력을 촉진한다. 이렇게 해서 놀이는 뭐 당연히 그렇지. 네. 외부적으로 억압감이 없고 자유롭게 행동을 하니까 자기가 문제를 발생했을 때 스스로 경험을 활용해서 문제 해결력을 키워가는 거지. 네. 자, 그 다음에 유아의 인지 발달은 그렇고, 유아놀이와 언어 발달은, 이 언어 발달은 당연히, 놀이에서, 이제 문해 능력인데, 사실은 문해 능력은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때 읽기 쓰기 하는 거니까, 문해 능력이 있지만, 어릴 때는, 유아기 때는 그냥 의사소통 능력이지. 그래서 새로 습득한 언어를 어떻게 이제 연습하고 또 언어 기술을 도와주는 거야. 완성할 수 있도록. 그 놀이를 통해서. 또 놀이는
유아의 언어 원칙을 의식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거야. 말을 어떻게 해야 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알아듣는지 그 언어 체계를 잡아갈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셋째는 놀이가 읽기 쓰기의 기초 능력을 증진시키는 거야. 근데 이것은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아이들한테 읽기 쓰기는 아니잖아 지금. 그 다음에 유아는 유아기의 이야기 이해 능력이 강화되고, 이야기는 들을 수 있어 아이들이. 근데 이제 문해 능력은 이제 그것이 되면 초등학교 때 이제 그 기반이 되겠지. 네. 문자 해독 능력을 문해 능력이라고 하지. 네. 자, 유아놀이와 이제 정서 발달. 정서 발달은 사실은 첫 번째 유아의 사회적 놀이가 유아의 안정된 애착 형성을 촉진한다. 그치? 애착은 누가 얘기했어? 애착. 애착이요? 응. 애착은 프로이드의? 프로이드가 있지. 네. 응. 심리성적 심리성적 발달, 거기서 애착을 얘기했지. 그래서 놀이를 통해서도 애착 형성을 촉진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부모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잖아. 네. 그래서 부모가 온화하면은 온화한 대로, 아니면 부모가 화를 내거나 그럴 경우도 그런 걸 다 부모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아이들이 그런 것이 부족하면 이제 그런 것을 원해서 또 그 가작화라든지 상상해서 그 역할놀이를 하는 걸 보고 우리가 애착 형성을 또 오히려 놀이를 통해서 애착 형성을 또 충족하기도 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또 놀이가 치료의 효과도 있는 거야. 그래서 유아놀이는 그런 정서 발달에 영향을 주는 거다. 이렇게 애착 형성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의 정서적 상태를 아는 거야. 서로 소통을 하는 거야. 아, 이럴 때 화를 내는구나. 이럴 때 슬퍼하는구나. 응? 화가 났구나. 즐겁구나. 이런 걸 이제 아는 거야, 서로.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감정 상태를, 얼굴의 표정을 보고, 아, 어떻구나. 그래서 감정 상태를 소위 말하는 표상, 부호화하는 거야, 부호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그래서 유아놀이는 이렇게 정서를 안정시키기도 하고 애착 형성 촉진하니까, 또 이 유아놀이를 통해서 상대방을 감정을, 정서를 알 수 있으니까 사회화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네. 사회화 과정. 그러면 이런 놀이를 통해서 또 사회성도 발달이 되겠지? 당연히. 그래서 사회 기술을 연습시키고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역할놀이는 타인의 입장에서 역할 수행을 하니까 타인을 이해할 수 있지.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은? 타인 입장에서 공감하는 거요? 공감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역할이니까 뭐 역지사지할 수 있는, 공감하는 거지. 정서 이해 뭐 이런 것들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신체놀이가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다. 그지? 네. 그러니까 신체놀이를 많이 하거나 얼마나 또래가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능력이 더 발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지. 그래서 이런 놀이들이, 신체놀이는 또래하고도 하지만 사실은 부모하고 유아 때 또 아버지나 이런 아버지들하고도 하잖아. 네. 그래서 이런 유아들에게 또래놀이뿐만 아니라 부모들이나 또 뭐 교사도 마찬가지지. 그래서 같이 신체놀이를 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유아놀이하고 신체 발달. 유아놀이는 당연히 운동놀이나 구성놀이나 뭐 이런 사물놀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조작놀이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근육운동이 발달하지. 소근육운동이나 아니면 기본 동작을 하는데 평행이라든지 아니면 협응능력이라든지, 그렇지? 네. 운동능력이 발달하더라 라는 거고,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유아놀이가
인지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놀이가 언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놀이가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유아놀이가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 유아놀이가 신체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또 유아놀이가 창의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그럼 창의성 발달은 뭐야? 즐겁게 하니까. 또 내적 동기가 있고. 그렇지? 네. 그래서 첫째는 즐거운 표현. 이럴 수 있고, 둘째는 재미있게 하니까 유머 감각도 생기겠지. 또 신체적 자발성, 자발적으로 하니까 뭐 자기주도적 또는 협응력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고, 그다음에 인지적 자발성, 상상력이라든지 창의성이라든지 아니면 융통성 있는 사고. 융통성 있는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픈 마인드야.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적 자발성. 또 타인과 어울리는 거잖아. 네. 집단에서 참여하거나 아니면 집단에서 또 빠져나올 수도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역시 유아놀이가 이런 거에 각 영역별에 영향을 미치더라라는 거야. 네. 자, 유형별로 놀이의 발달이 있는데, 자, 감각놀이는 어떤 걸 통해서? 아이들의 물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흙이나 모래나 물감 같은 걸 물체를 통해서 감각놀이라는 거야. 감각놀이는 그러니까 뭐야? 아이들이 느끼는 거야. 네. 느낌 또는 흥미를 표상하거나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표상이라는 것은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나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건 뭐야? 탐색, 조작, 연속, 반복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다음에 사물놀이. 사물놀이는 뭐야? 시각적으로 주어진 잡기 또는 적절한 눈과 손의 회복 능력 이런 것이 발달돼야만 가능한 거야. 사물놀이는. 네. 그리고 물체가 시야에 사라져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물체의 영속성, 이것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야. 네. 그래서 물체의 영속성이 뭔지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사물놀이는 물체의 영속성, 그런 개념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행동 양식이 분화되고 네. 물체에 대한 조작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체의 움직임을 어떻게 해야 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물놀이는 이런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신체 발달이라든지 뭐 조작 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타인의 행하는 걸 보면서 모방을 한다든지, 그렇지? 네. 모방을 통해서 그다음에 행동과 정서 표상을 하고, 그렇지? 정서 발달.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놀이와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이런 놀이를 통해서 다 우리가 나타날 수 있더라, 그런 얘기야.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 사물놀이가 제일 먼저는 어떻게? 물건에 상응하는 다양한 행동 유형을 구별해서 변별하게 돼서 행위와 물체를 적절하게 맞추는 것이 첫 번째 단계고, 네. 두 번째는 물건들을 어떻게 이제 기능적 관계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는 거고, 예를 들어 컵과 컵받침, 스푼과 뭐 젓가락이라든지 먹는 거라든지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계열화하는 거야. 행동의 계열화. 그리고 그 관계에 된 거야. 예를 들어 계열화라는 것은 뭐야? 요리할 때 쭉 하는 거란 말이지. 요리해서 먹고 씻고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그런 모방을 하는 거야. 그걸 계열화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계열화. 행동의 계열화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행동 유형을 자신에게 또 적용을 해보는 거야. 네. 그래서 자기가 머리를 빗는다든지, 뭐 거울을 보고 뭐 한다든지, 아니면 인형을 뭐 머리를 빗긴다든지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네네. 그것이 이제 행동 유형을 자신에 적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행동 유형을 먼저 완성하기 위한 단계인데, 이건 뭐야? 실제는 없는 그런 거, 아니면 적절한 물건, 이런 실체를 자기가 그냥 가작화하는 거야. 네. 뭐가 있는 것처럼 상상해서. 네. 예를 들어서 뭐
장난감 숟가락으로 상상해서 뭐 커피를 젓는다든지 뭐 이런 행동들을 한단 네네. 말이죠. 그 다음에 행위나 행동의 계열에 사용하기 위해서 물건을 또 자기가 변형을 시켜 상상력에 의해서.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상상적으로 커피를 젓는데 스푼 대용으로 장난감 빨대를 사용하면 된단 말이지. 다른 걸로 해서도 그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들은 전부 이런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자기로 갔다가 또 상상으로 가작화했다가 상상을 했다가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아이들은 그렇게 하고 놀아. 그러면서 이제 발달을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유아놀이를 통해서 가상놀이를 하잖아. 아이들이 2, 3세, 2년, 2세 이후, 3세부터는 그 가상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사물놀이 발달이 언어 발달, 또 추상적 사고, 이런 것들이 돼야 상상적 표상의 발달을 할 수 있더라. 연령의 증가에 따라 가상놀이가 어떻게 돼 또? 물체 사용은 적절해져.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다른 걸로 더 펼쳐서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유아기의 사물놀이는 이제 많은 변화를 거치는데, 아이들이 이제 노는 것이 숙련되고 경험이 많아지면은 물체를 논리적으로 다루는 것보다 다양해지고 세련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상상과 지적 호기심 이런 것들 모두 좋아지는 거예요. 종이 인형 놀이라든지 뭐 주행 세트라든지 모래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점점 더 분야를 넓혀가더라. 아니면 극놀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놀이하고 다른 면하고 또 결합이 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 극놀이라든지 극화놀이라든지 이런 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물놀이는 사물을 다루어서 생기는 과정에서 흥미를 갖고 물건을 의도적으로 조작하는 게 사물놀이란 말이지. 그래서 영유아기는 자기 신체에서부터 외부 세계로 이렇게 점점점 그 다음에 외부의 물건, 사물로 이렇게 해서 놀이가 점점점 확대되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조작 구성놀이의 발달이 나오는데 이것은 정상적인 유아는 도구를 사용할 수 있잖아. 블록과 같은 다른 물건을 이용하고 정교한 구상놀이를 할 수 있어요. 구성놀이. 그래서 비교적 복잡한 퍼즐도 맞출 수 있어. 3, 4세 이때네 아이들이. 그래서 사물을 이용한 조작 구성놀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이게 이제 조작 구성놀이야. 조작 구성놀이는 문제 해결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야. 또 상상력, 상징적 구성놀이 뭐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조작 구성놀이 시간은 놀이의 성숙 정도와 관계가 있는데 놀이 시간을 구조하기 위해서 원칙을 제시했는데 구성놀이 연구가 활발히 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뭔 얘기를 했냐. 놀이 시간에 준거, 그러니까 구성놀이 분석을 위한 준거를 얘기하는데 기준, 놀이 시간이 지속되는가, 그 다음에 놀이 내용이 풍부성, 그 다음에 놀이 자료의 다양성, 놀이 행동의 결속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구성놀이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따져본다라는 거야. 이건 상당히 중요한 거네 이거. 그래서 놀이 시간의 지속성, 놀이 내용의 풍부성, 놀이 자료의 다양성, 그 다음에 행동놀이의 결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성놀이인지 아닌지. 대표적인 것은 블록놀이야. 블록놀이가 이런 구성놀이다. 그럼 구성놀이 발달의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 무슨 단계? 그냥 처음에는 옮기는 단계, 그 다음에는 쌓는 단계, 그지? 수직이나 위아래 아니면 쭉 늘려서 수평으로 쭉 세워놓는 거야. 쌓는 단계. 그 다음에는
다리 연결 같은 거, 초보적인 균형물을 만드는 거야. 잘 쌓아 올리는 거단 말이지. 교각 단계라고 하지. 네. 교각 단계. 그 다음에 공간 만드는 거야. 폐쇄적인 공간 만드는 공간 구성 단계. 그 다음에는 대칭 아니면 균형. 그 다음에 장식적 패턴 뭐 이런 것들 규칙적인 거. 패턴이라는 거 규칙성 만들어내는 거죠. 규칙성 패턴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대칭 균형 이런 패턴 단계는 수학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아니면 네. 공간 지각 능력하고도 관련이 있어 나중에. 네. 네. 그 다음에 아이들이 정교한 구성하는 거예요. 점점 더. 이제 아름답게 미화하는 단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사회놀이의 발달은 역시 아이들이 영유아기를 거치면서 발달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성장에 따라서 놀이가 일어나는데 사회놀이 발달은 혼자 놀다가 두세에서 이 사이에 그 다음에 병행놀이를 하지. 병행놀이는 그냥 어떻게 혼자 노는데 단독으로 노는데 단독으로 따로따로 노는 걸 이제 병행놀이라고 그래. 따로따로 그 물건을 가지거나 이렇게 이제 서로 간섭하지 않고 노는 걸 병행놀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연합놀이는 그 단계인데 연합놀이는 서로 놀잇감을 주고받고 하면서 노는데 각자 또 노는 거야. 병행놀이에서. 그럼 협동놀이는 뭘까? 협동놀이는 서로 역할까지 같이 하나로 그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역할까지 하는 것이 협동놀이다. 그러니까 병행놀이, 연합놀이, 협동놀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얘기한다. 병행놀이는 그냥 단독놀이가 각자 이루어지는 거야. 그냥 상관하지 않고. 연합놀이는 서로 같이 놀잇감은 같이 주고받고 노는데 놀이에서는 같이 하지 않아. 그 다음에 협동놀이는 같이 놀이 안에 서로 연계성이 있는 거야. 네. 이렇게 알아두면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병행놀이 어쩌고저쩌고 얘기가 나오네. 상호 존중의 병행놀이. 여기 이 단계야. 병행놀이 하면서도 서로 존중한다는 것을 타치 않는다는 거야. 상호 존중 병행놀이. 상대방을 의식하면서 놀이를 하는데 네. 놀이를 하다가 서로 쳐다봐. 근데 주고받고 해 안 해요? 말을 주고받아. 그러나 서로 관계는 있어 없어. 사회성은 주고받고는 하지만 그냥 서로 역할이 있거나 이러진 않는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때까지도 병행놀이다 그 말이야. 네. 병행놀이. 그 다음에 단순한 사회놀이. 이것은 전부 사회와도 같이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것을 한번 본 거야. 단순한 사회놀이는 어떻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말을 걸고 물건을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야. 화났을 때 서로 위로하고 어쩌고 이런 것까지. 그 다음에 상호인식하는 보상적, 호혜적 놀이. 이것은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인식을 하는 거. 그지? 네. 그래서 서로 공을 주고받고 한다든지 번갈아서 한다든지 미끄럼타기를 하고 서로 이렇게 규칙을 지킨다든지 기다려준다든지 이런 거지 이제. 그게 상호인식하는 보상적 호혜적 놀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호혜적 사회놀이, 보상적 호혜적 사회놀이는 완전히 이제 사회성, 같이 노는 거야. 같이 호혜적이면서 같이 그림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상징과 극화놀이. 이것도 아이들이 이제 놀이는 하지. 상징놀이를 하잖아요. 공상놀이, 가상놀이, 극화놀이 이런 것들 하는데 이것들은 나중에 또 가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여기 상징과 극화놀이 중에서는 우리가 가작화, 가작화 행동에 대해서 알아봐야겠네. 네. 가작화 행동은 순서가 행위자와 사물대체 측면에서 분석되는데 이제 한 12개월 된 아이는 가작화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가작화놀이를 참석하는 것에 잠자기, 먹기, 마시기,
전화기, 말하기 이런 건 지금 상당히 된 아이들이 돼야 돼. 그래서 그냥 그런 걸 따라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전화 말하는 것처럼 그냥 하는 거야. 18개월 정도 돼야 어떻게 자기 혼자 하던 그래서 이제 외부에 대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인형에게 이제 뭐 엄마 역할을 하면서 인형이 이렇게 물을 마시거나 엄마 역할을 하는거나 이런 것을 이제 따라하는 것이 가작화 행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걸음마하기, 영하기에서 걸음마하기. 이것은 좀 복잡하고 연속적인 가작화 놀이다. 그지? 그래서 2단계에서는, 이때도 이제 뭐 아이들에게 인형이 차를 마신다든지 커피를 마시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역시 거의 비슷한 얘기네. 네. 그 다음에 역할 수행과 주제인데, 아이가 성숙함에 따라서 발달이 더욱 정교화되고 조직화되지. 네. 그래서 3살 때부터는 유아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건 뭐냐? 이제 가족 중에 친숙한 아버지나 아니면 엄마, 아니면 뭐 누나 이런 거, 특히 이제 엄마, 양육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따라서 하는 거야. 그런 중요한 사람들, 그런 역할을 따라서 한다. 역할 수행을 하는 거야. 그것도 이제 하는 걸 보고 가작화하는 거야. 이것도 상당히 정교하게 하더라. 그런 얘기고. 이게 역할놀이에서 그런 걸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아이들이 3세 정도, 이 정도 아이들이 와서 유치원에 와서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부모가 하는 말, 부모가 하는 행동을 다 할 수 있어. 아이들 보면. 그냥. 네, 맞아요. 실제 그래, 진짜.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흉내를 말하는 것까지, 때리는 것까지, 이런 것까지 다 흉내를 내. 너 이거 더 먹어? 안 먹을래? 이런 것까지, 어떻게 교육하는 것까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거울이야, 거울. 부모의 거울. 아마 선생님도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역할 놀이를 이제 아이들이 얘기할 수 있고. 그럼 역할의 유형이 뭐냐? 기능적 역할을 하더라. 그지? 사물이나 활동에 의해서, 관계적 역할, 엄마 역할, 뭐 이런 거지. 부인 역할, 남편 역할, 이런 것도 하잖아. 그 다음에 특정 인물 역할, 소방수라든지, 이런 거. 자기가 굉장히 인상 깊게 봤던, 뭐, 그런, 뉴스나 아니면 TV나 아니면 매스컴을 통해서 본 슈퍼맨이라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번적인 역할, 이런 걸 하더라라는 거예요. 비보치키 같은 경우에는 극화놀이가 유아의 극화놀이 할 때 어떤 것이 영향을 주는지, 유아에게 자기 조절 능력이 향상된대. 극화놀이 하면 또 사회협동적 행동, 또 사고력 이런 것을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리고 치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게 극화놀이고, 그래서 동작, 신체운동놀이, 발달. 여기서는 제일 먼저 이제 동물놀이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거친 신체놀이. 그래서 네. 거친 신체놀이는 공격적인 행동이라든지 싸움, 전쟁놀이, 영웅놀이, 뭐 운동놀이 이러한 놀이로 잘못 인식되는데, 사실은 거친 신체놀이는 첫 번째 경쟁심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소나 웃음과 같이 긍정적인 정서가 반영이 되더라. 또 세 번째 뭐냐? 재미로 함으로 어떻게 힘을 최대한 사용하지 않는다. 막 완전히 다 진짜 때리거나 뭐 이러지 않는단 말이지. 살살 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넷째, 공격을 가하고 당하는 역할을 서로 어떻게 공격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당하는 역할도 하고 이렇게 서로 바꿔서 하더라. 그런 얘기고. 다섯 번째는 심리적, 육체적 거리감보다는 대부분 우호적인 친구 관계가 되더라. 이제 실제는 우리가 싸움이나 전쟁놀이 이런 거 하지만
그냥 살살 보아주고 살짝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사물에 대해서 가작화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어떤 신체 놀이는 이렇게 하더라. 그 다음에 혼자 노는 것이 불가능하잖아. 친구와 함께 해야 되고 이건 신체 놀이는. 네. 근데 공격적인 행동을 모방하는 요소가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공격적인 놀이를 해서는 실제는 안 하지. 아이들이. 그리고 신체 운동 놀이가 얘기가 돼 있고, 뭐 이제 놀이는 뭐 이 정도로 해서, 그다음에 창작 놀이가 있는데, 창작 놀이는 뭐 미술, 음악 놀이, 이야기 놀이, 창의력 놀이 이런 게 있는데, 이건 각 영역에서 또 놀이를 한번 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놀이 자료라든지 놀이 시설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놀이는 뭐 이 정도 하면은 되겠어요. 자, 놀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